TV 김정은입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님이 이제 등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대선에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윤석열 후보님을 계속 뒤에서 이제 도와주시고 계신 걸로 오늘 밝혀졌습니다. 여러 가지 시사가 있는데, 시사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오늘 여론조사 4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냥 동시에 함께 자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표를 했는데, 대선 후보 사자 대결 조사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가 40%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31%, 9포인트 차이가 나가지고 오차범위 밖으로 왕창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8포인트고요. 심상정 후보 2포인트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4개사가 함께 실시한 전국 지표조사의 지난주 결과는 말이죠. 윤 후보, 우리 후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동률로 35포인트로 동률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똑같은 4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 윤 후보님이 40%, 이재명 31%, 9포인트 차이로 왕창 벌어졌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 후보가 4포인트 하락을 했죠. 저번에 동률에서. 그래서 9포인트 차이가 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야권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중에 야권 단일화 후보 누가 경쟁력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에서 경쟁력 문항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님이 59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24포인트죠. 2배 이상 우리 윤 후보님이 단일화를 할 경우에 우리 윤 후보님이 이기는 게 59포인트, 안철수 후보는 23%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우리 안철수 후보님이 아마도 이제 이런 걸 전부 다 보고받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두 사람의 단일 단판은 거의 끝났다. 단일화는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왜냐면 안철수 후보께서 이제 우리 단일화해서 어느 후보가 나가서 이재명 후보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선수는 누구냐에 대해서 이제 그전에는 엎치락뒤치락 했습니다만 지금은 완전히 2배 이상의 차이 났기 때문에 안 후보도 이제 여기에 이제 많은 어떤 참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단일화는 성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가 하면은 오늘 서울시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서울시 소속 선수인 전 국가대표 진종호 선수가 우리 윤석열 후보님을 대선 후보로 공개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 체육회 선수들이 진종호 전 국가대표 선수를 중심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라고 그러느냐.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서울시 체육회 내규를 위반한 진종호 선수의 부적절한 행위가 강력히 규탄한다. 이러면서 진 선수 지지 발언은 국가대표이자 올림픽 메달리스트, 서울시 사격 지도자로서 본인의 지위를 망각한 매우 경솔한 행동이다. 이러고서 이제 징계를 준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서울시 소속이라고 할지언정, 또 서울시 대표 지도자라고 할지언정, 취지는 국민의 유권자로서 자유가 있는 겁니다. 아니, 여기 공산주의입니까? 서울시에 소속되어 있으면 누구를 지지할 수 없는 겁니까?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난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제 서울시 직장운동 경기부 경기인 행동 강령에 제 구조를 언급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울시 체육회 징계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에서 막 내려 조지는데, 아니, 우리 진종호 선수는 전날에 그 장성호 유도, 그리고 고기현 쇼스트랙, 이런 동료 체육인들과 함께 윤석열 후보를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체육을 엘리트 체육의 진영으로 갈라놓는 게 현 정부가 가장 큰 실패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후보님을 지지한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난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조항에 있는 구조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덤태기를 씌운다. 그런다고 진종호 선수나 또는 장성우 선수, 고기현 선수가 이미 지지선언 했는데 어쩌라고요? 끝난 거죠. 난 이런 거 보면 꼴불견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이렇게 대한민국 체육계에서도 그 지도자급들이 윤석열 후보님을 지지 선언을 했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지지율이 이제 40% 이상 50%를 향해서 올라가는 우리의 후보 윤석열,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체육계에 종사하는 지도자급들이 줄지어서 우리 윤석열 후보님을 지지선언을 계속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엄청나게 화난 성남 시민들의 모습을 오늘 봤습니다. 오늘 윤 후보님이 그 성남에 가셔가지고 오늘 저 유세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가셔가지고 우리 윤 후보님이 이재명 후보가 시장을 지낸 경기도 성남시를 찾아갔죠. 여기 가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인구 100만 명의 성남시를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5천만 대한민국을 운영한다면 나라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화가 납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의 성렬이, 우리 윤 후보는 오늘 저 경기도 성남 분당구 야탑역 유세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그리고 백현동 50m 옹벽 아파트 문제까지 언급하면서 이같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민주당, 파지내려 후보를 선출했다는 얘기죠. 이거는 정말 또 무엇입니까? 우리 윤 후보님이 성남의 검찰청에 계실 때 그때 이력을 언급하면서 여러 차례 성남과의 인연을 강조를 하시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을 정주준하지요. 성남이 서울 강남 못지 않는 훌륭한 곳인데 대장동 게이트라는 것 때문에 시민들께서 자존심을 많이 상하셨다. 이 소리가 나오는 순간 성남 시민들의 그 환호, 아우성, 정말 오프라인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됐다는 겁니다. 참 대단하다. 성남 시민들이 그동안 얼마나 정말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자, 이런 거를 한순간에 완전히 그냥 달래주는 윤 후보의 언변,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윤 후보님이 도대체 대장동 도시개발 한다고 해놓고서 3억 5천만 원을 넣은 사람이 8,500억을 과일키를 긁듯이 가져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떠나서 이 지구상 전체에서 이런 거는 본 적이 진짜로 없다. 아니, 윤석열 후보님의 연설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 성남 시민의 그 너무 아파서 골마버린 마음까지도 치유하는 그런 능력자다라고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어떤 지방정부도 이런 비슷한 것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것을 아주 과감하게 해놓고서 5천억을 환수했다고 하는데 도시개발 해가지고 기반시설 만든 것을 환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까? 이재명 후보 도대체가 대통령감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다. 아니, 용서보다도 대통령 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가 어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백현동 시민들 사는 아파트에 50m 옹벽을 쳐올려가지고, 아니 이게 말입니까? 대한민국 산림청장도 처음 봤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데 이게 무슨 행정가? 경제통? 어불성설이죠. 다 거짓말입니다. 누가? 이재명. 아니, 성남FC 후원금 수산건설 특혜 의혹을 놓고도 우리 윤 후보님이 엄청나게 아주 그냥 성남 시민들의 마음을 그냥 완전히 읽어버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 왜냐? 성남시 그 용도 변경 현안이 있는 기업들한테 3년 동안 165억 5천만 원을 후원금으로 그냥 강제로 걷어들였어요. 그리고 성남시 의회에서 160억 용처를 대라고 하니까
못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성남 시민을 우롱하는 거지. 성남 시민을 가재 개붕어로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성남시도 자중해야 돼요. 빨리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축구팀에 후원금을 유치했다고 해서 성과급 주는 것도 처음 봤는데 누가 받아갔는지 얘기를 안 해요. 아니 이거 왜 공개 못합니까? 떳떳하면은 이런 도덕 아니요 도둑 때들이 성남에 이재명 후보가 시장으로 있을 때 8년 동안 우글우글 했다는 거죠. 이거는요 성남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에 무조건 기호 2번 윤석열이 아니면 안 된다고 다짐을 하셔야 됩니다. 또다시 성남을 이런 나쁜 도둑대들한테 맡길 겁니까? 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윤 후보님이 성남 검찰청을 포함해가지고 검사 생활을 한 26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윤석열을 정치도 모르는 검사한테 대통령이 되다오 소원하겠습니까? 이 정도가 되면은 대한민국이 화났다. 성남이 화났다. 아니 윤 후보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오로지 법 집행만 해온 저를 이 자리에 소개해 주셨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분들께서 저한테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정말 아주 듬직한 모습이 되달라. 이렇게 국민들의 명령을 받들어서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에 발을 들여보지 않은 윤석열이가 성남 야탑에서 유세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집권 민주당의 파산 선고를 의미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분명히 우리는 기호 2번 윤석열로 대한민국 국가를 맡겨야 된다. 그렇게 김재구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대한민국 후보는 이제 딱 한 분밖에 없다. 기호 2번 윤석열. 자 이제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도 아마도 장례식이 이제 끝나면 아마 내일부터 활동을 재개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그 안철수 후보님이 가셨잖아요. 그래서 어제 갔다가 오셨는데 아마 안 후보님께서도 마음을 정리를 하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단일화에 대해서 이제 단판을 져야 되겠죠. 거의 뭐 어제 뭐 웬만한 것은 정리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언론이나 방송에서는 전혀 아니라고 하는데 김재구 예측은 아마도 어제 그런 얘기가 오고 갔을 것이다. 왜냐면요. 그 25분이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단 둘이서 만나서 25분 동안 엄청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긴 시간이에요. 단 둘이 독대한 시간이. 그런데 거기서 뭐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 또는 뭐 우리 김미경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 뭐 많이 할애해도 5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 나머지 20분은 두 분이 어떤 얘기 했을까요? 두 분만 알고 있겠죠. 근데 김재구 예측은 단일화 단판을 두 분이 일단은 마음속으로 끝내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또 요 얘기 하나 더 해야 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님이 대선 등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셨다. 그런 생각이 김재구는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비공개로 봉은사를 방문하셨습니다. 연이어서 계속 이제 목사님 만나시고 또 스님 만나고 이렇게 비공개로 계속 활동하고 계시다고 속속들이 카메라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님이 오늘 오전에 봉은사에서 원명 스님 등을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윤 후보님이 지난 15일 날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후 첫 공개 활동이라고 보면 되겠죠. 목사님 만나신 거는 고전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17일 날 첫 공개 활동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선대본부 관계자는 국민의힘 선대본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김 여사님이 김건희 씨가 오늘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봉은사를 찾아가셔가지고 주지 스님인 연명 스님 등과 만나셔서 1시간가량 차담회를 했다는 건데요. 저
불교 신문사 주관인 오심 스님과 인연이 있었고 우리 김건희 여사님이 그리고 차를 한잔 하자라고 제안이 와서 우리 김건희 여사님이 가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건희 여사님이 검정 단발을 하고 흰색 셔츠와 검은색 치마 정장을 입고 봉온사 방문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그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요. 우리 김건희 여사님은 본격적으로 선거 시작하는 15일 전 14일 날 극동방송을 찾아가서 김장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건희 여사님은 당시에 취재진들에게 천천히 문화예술 종교 분야에서 공개 행보를 하라는 조언이 많아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건희 여사는 최근에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이죠. 이 자승 전 총무원장도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요 근래에 그래서 본격적으로 대선에 등판을 하셨다. 그리고 이제 내조를 이렇게 하시는 그 모습, 비공개로 열심히 하시는 모습, 저는 정말 영부인으로 충분한 자질이 있다라고 감히 우리 TV 김제국 구독자님들한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일만 벌어지기 시작한다. 자, 여기서 말이죠. 이제 여러분, 우리 윤석열 후보님하고 우리 김건희 여사님은 열심히 이제 하실 거고요. 윤석열 후보님하고 안철수 후보님 단일화 거의 초이스는 끝냈어요, 어제. 두 분이 이미 큰 카테고리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아주 세세한 부분을 실무진들이 하는 일만 남았어요. 김재구는 아주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님에게 정권 교체의 주역으로 그렇게 우리는 배려하고 싶다라는 말을 권영세 본부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제 어떤 일이 있었나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국민의당 수뇌부는 다 몰라요. 윤석열, 안철수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느낌을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안철수 후보의 정권교체 하는데 주역으로 우리는 그렇게 배려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이 흘러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격악재에 직면하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그의 대선 완주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적신호보다는 단일화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김재구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완주를 하지 않고 이럴 뿐은 아닙니다. 우리 안 후보님이. 그리고 20대 대통령 선거가 20일밖에 안 남았어요. 자, 이러니까 정치권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야권의 단판 단일화가 가능성도 조금씩 보이고 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죠. 김재구는 이미 단일화 단판은 어제 마음과 마음, 눈과 눈으로 정리가 됐다. 두 분이, 윤과 안. 김재구 생각이요. 그리고 우리 안철수 후보님이 공식 선거 운동 현재까지는 올스톱인데 아마 내일부터 이제 다시 전개되겠죠. 장례식이 끝나면. 그러니까 안 후보님께서 이제 장점 중단하는 것은 장례식이 끝나고 그리고 그때까지만 중단이 된 거지 선거를 완주하지 않겠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다. 김재구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안 후보님이 이따른 악재에 봉착이 되고 그렇게 됐는데 우리 안철수 후보님이 윤석열 후보한테 제안한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 협상 이것은 사실상 어제 두 분이 만난 이후로 이것은 수면 아래로 완전히 내려갔고 이 자체는 이제 없어진 거다. 김재구는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 그리고 어젯밤 이후로 단일화 방식 속에서 여론조사 그 문제는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윤 후보님이 어제 저녁에 안 후보의 그 홍보 차량 사고 사망자 빈소에 갔잖아요. 가셔가지고 25분
동안 독재는 독대를 했는데 뭐 신문에서는 독대를 했지만 단일화 이야기는 거론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들 다 하고 있어. 기사가 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장례식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갔어도 오고 갔다는 말을 할 수도 없고, 저는 이게 직접적으로 서로와 대화 속에 뭐 없다고 칩시다.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분은 눈과 눈, 마음과 마음 서로가 다 읽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뭐 대화로도 오고 가셨다고 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 긴 시간 25분 단 둘이 계신 곳에서 어떤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정치인의 도리로 그것을 발표하면 안 되는 것이고, 어느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저는 믿음이라는 게 있다. 안철수의 눈, 윤석열의 눈, 안철수 마음, 윤석열 마음, 거기에 두어 마디만 왔다 갔다 해도 이분들은 실천을 옮길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가 협상이 끝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윤 후보님은 마음의 위로를 드렸다고 하시고 여러분께 추측하는 그런 논의는 이 장소가 장소인 만큼 그 이후에 다른 얘기는 나누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우리 윤 후보님이 그 비공개 만남이니까 이제 우리 안철수 후보님의 인격도 존중하고 또 여기는 장례식장이고 이래서 이제 말을 많이 아끼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그 최진석 국민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제안을 한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사실상 배수진을 친 상태이지만 윤 후보님의 특별한 견해를 내보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윤 후보님이 안철수 후보님을 만나서 단판식 단일화를 사실상 먼저 제시를 한 게 윤 후보님입니다. 그리고 안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많이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윤 후보님의 전략적 침묵은 어제 밤 두 분이 만난 이후에 침묵은 거기서 정지가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이 아마도 단일화는 이번 주 안으로는 정리가 될 것이다, 김재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윤석열 후보의 전략적 침묵이 단일화를 아주 성공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윤 후보님이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것은 안철수 후보님이 정권교체 주역이 되신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두 분이 손잡고 나올 날이 오늘이 목, 금, 토, 일 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두 후보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양측 실무진은 없지만 양측 수뇌부에서 그렇게 지금 단도리만 쳐놓고 분위기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영세 본부장이 오늘 오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연설회 참석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단일화나 야권 통합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 장례식이 끝나면 바로 두 분이 만나서 아마도 단판 질 거다,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고, 또 김재원 최고위원의 말씀 중에 읽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정치적 명분을 고심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고려해서 안 후보께서 정권교체의 주역으로 실질적으로 자리매김을 하셨다. 그리고 단일화를 요청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마 두 분이 어제 만나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의 생각은 어쨌든 단일화를 요청해서 가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두 분이 아마도 알아서 정리하실 것이다. 이 말은
단일화를 요청해서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알아서 정리하실 겁니다. 아마 이번 주가 지나가기 전에 여론조사 단일화 방식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거 안 후보님도 알고 계시고 또 윤 후보님의 생각이 그러하니까 두 분이 어제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주고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단일화는 이번 주 안에 정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기뜸을 해주십니다. 이러면 뭐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린 부분과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렇고 김재구도 그렇고 대한민국 국민 모든 분들이 다 정권 교체를 기다리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3월 9일 날 거기에 이 두 분이 정말 잘 하셔가지고 단일화 성공하십시오. 안 후보님이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 윤 후보님이 아이고 내가 이겨 이러고 자만하시거나 그럴 분은 절대 아닙니다. 이해찬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씨가 윤 후보님이 지금 계속 이기고 있으니까 안 후보님 표가 몇백만 표가 되는데 그 표를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이해찬? 이분이 계속 추미애 뭐 이런 분 도와주는데 이해찬 이분도 우리 윤석열 후보님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 누가 누구를 무시합니까? 우리 윤 후보님이 무시하면 장례식장 갔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단일화하라고 부채질을 해요.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한 700~800만 명 유권자를 무시한다. 윤석열 후보가 안 후보를 내팽개 치네. 이러고 있습니다. 단일화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난 어이가 없다. 저분들이 왜 저러지? 정말 참 급하긴 급하나 봅니다. 오늘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돼도 법정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론은 뭐냐고요? 대통령이 돼도 대통령 무효형이 나온다. 그런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게 뭔 소리야? 막 이런 난리가 났어요. 어떤 일이 있었나? 오늘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옆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그림자 대선 조직이 은밀하게 도운 게 아니냐 이렇게 공세를 퍼붓고 있는 가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2020년 8월부터 이재명 후보 부부가 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 아파트 옆집을 직원 합숙소로 썼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불법 사전선거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권영세 본부장이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 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 의해서 이재명 후보가 관여한 조직적 횡령 범죄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 보세요. 국민은 초밥 10인분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있고 5급 공무원 배무 씨가 말했던 기생충이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있다. 거기다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자, 분명한 해명을 내놓든지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다면 이제라도 부부와 함께 수사를 받는 게 국민께 올바른 도리다. 그것이 맞잖아요.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비서 역할을 한 배 씨가 사적 통화에서 김혜경의 많은 음식 주문량 의문을 제기하면서 기생충을 언급한 점을 상기시키는 권영세 본부장. 김혜경 씨 옆집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조달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무슨 뭐 초밥 10인분이 김혜경한테 갖다 줍니다. 공무원 L씨가. 그런데 그 10인분을 다 먹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매일매일 9인분, 10인분 들어갔다는데?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런 말 합니다.
경기주택공사 직원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블라인드 글을 거론합니다. 그러면서 2021년 3월 달에 합숙소, 아니 뭐 건달 합숙소도 아니고 뭐 깍두기 합숙소도 아니고 어떻게 이재명 부부가 사는 그 아파트 옆 아파트에 이들이 와서 합숙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것을 성남 주택공사 사장은 몰랐다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 사는 자체도 몰랐다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아니 성남시장이 사는 집은 성남 시민이 다 알아요. 누가 모릅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3월 달에 합숙소 이재명 후보 집 옆 그 사용 용도에 대한 허위 문서를 꾸몄다는 취지의 블라인드 글이 올라왔고, 거기다가 다음 달엔 합숙소 문제에 대해서 내부 감사를 요청하는 글이 또 같은 해 8월 달에 공사 사장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을 만들도록 직원에게 지시했다는 글도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 8월부터 대선 선거 운동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불법 선거죠. 그러니까 이 조각을 맞춰보면 공사 합숙소를 2020년 8월 달에 이재명 후보 자택 옆으로 옮겨가지고 불법적으로 거기서 사용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 공약 준비 등 대선 준비를 한 게 아닌가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들이 순회동 그림자 대선 조직으로 은밀하게 이재명 후보 대선 준비를 했고, 그리고 김혜경은 경기도민의 혈세로 이들의 뒷바라지를 한 거 아니냐. 그리고 보세요. 그런 의심이 안 드는 사람들이 바보지. 그렇게 의심 안 드는 국민이 바보죠. 국민은 2402호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그 순회동 김혜경 부부가 살고 있는, 이재명 부부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옆호 2402호 이 숙소의 진실을 알고 싶다. 그리고 이 해당 의혹을 전날 처음 제기한 원희룡 우리 선대본부장, 정책본부장이죠. 정책본부장이 어제도 그 말씀하셨어. 그 당시에 경기도 주택공사 사장이 이재명 후보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헌욱 변호사였다는 점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원희룡 본부장께서. 그리고 우리 원희룡 본부장이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가지고 이런 글을 썼어요. 이재명 후보 옆집인 2402호에 살았던 사람이 현재 성남 아트센터 공연계획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답니다. 거기다가 이 근무지가 바뀐 것도 아닌데 왜 2020년 갑자기 집을 비워버리고 이재명 후보 측근인 이현욱 공사 사장이 임원 합숙 규정까지 바꾸면서 앞집을 쓰게끔 왜 한 걸까? 이거는 그때부터 선거운동, 불법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해왔다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다른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가지고 이런 얘기를 쓰죠. 배우자 김혜경 씨가 2018년 밥을 지어요 라는 책을 내면서 4인회를 열었을 때 그때 이현욱 변호사가 와서 김혜경과 함께 찍은 사진도 올려놓습니다. 우리 원희룡 본부장이 그리고 이제 우리 본부장께서 옆집 의혹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라는 이재명 후보 측 해명도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원래 이재명 후보 옆집에 살던 사람은 이재명 후보 아들을 데리고 캐나다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래요. 그리고 2년 전에 갑자기 떠났다는 겁니다. 다시 외국으로. 그러니까 이곳이 경기주택공사 아지트로 쓰이게 됐는데 이재명 후보 부부가 이걸 모른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 아니냐. 왜냐하면 이재명 아들을 캐나다 유학까지 데리고 갔다 온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런데 전혀 모른다?
이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이 부부, 이재명, 김혜경,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지나가는 개가 웃어, 소가 웃어. 개 풀도 없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의힘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합시다. 불법선거 사무실을 운영한 것은 기정사실이고,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만약에 재판에 가면 당선 무효형이 100% 나온다. 대통령이 돼도 당선 무효가 돼서 대한민국 선거자금 국민이 혈세로 다 써놓고도 또 다시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선거를 할 수밖에 없다. 국민이 바보냐? 그래서 이번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구는. 그런데요, 민주당은 어떻게 변명을 하느냐. 국민의힘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경기주택부지공사는 해당 숙소를 판교 사업단의 조성 사업을 담당한 대리 2명과 평직원 2명이 사용하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해당 공사의 직원 합숙소는 100개가 넘는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다가 후보와 선대위 모두 경기도시공사 합숙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르는 격입니다. 그러면서 저 공사 숙소에 관여할 수 없다. 선대 조직을 분당에 둘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둔 게 아니라 2020년 8월 달부터 거기서 이미 조직적으로 준비를 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변명을 하지 말아라. 이제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정말 참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이번 대선판 정말 우리 국민 유권자 한 분 한 분이 정말 아주 심사숙고해가지고 대통령이 되어서 국민에게 정말 듬직한 모습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딱 후보가 4분이 있는데 그 중에 윤석열 외에는 대한민국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라고 김재구는 아주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